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어떤 이런 만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의 만남인데 어떤 말들 오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네. 그 조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네. 처음부터 둘러싸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꾸로 화살촉처럼 맨 앞에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예. 조국 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 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진 의원님 쭉 얘기 들으셨는데 민주당이 사실 조국의 강, 이른바 조국의 강을 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더 왔었는데 이 시점에 선거 앞두고 손을 잡겠다. 뭐 느슨한 연대다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어떤 의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과 한 달쯤 전인가요? 조국 전 장관이 조국 신당 창당 선언을 할 그 무렵에는 민주당이 바로 그냥 선을 확 그어버렸잖아요. 예. 그렇는데 이제 와서 이제 손을 맞잡고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와, 민주당이 엄청 급했구나. 위기감이 상당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방증한다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 두 분이 힘을 합치면 그게 어떤 연대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범죄 피의자 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게 지금 민주당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그 지지율 쭉 조사를 쭉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뒤집어지는 조사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보면 그 양당 지지층 합하면 거의 80%가 넘어가서 중도층이 80% 한 뭐 70% 이렇게 되는데 중도층이 조사마다 좀 틀린데 예. 중도층이 이제 사실은 별로 남아있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는데 네, 과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그 중도층이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윤 정권 심판에 조금 그 기울어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의 그 공천 파동을 보면서 저는 그 많이 이탈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탈한 게 다시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조국 그 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공천 파동에 실망해서 이탈했던 그 중도층이 이제 선거 한 달 남기고 선거가 가까우면서 다시 민주당 쪽의 정권 심판에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조국 신당과 연대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금 잠시 잊고 있지만 몇 년 전에 조국 사태 터졌을 때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계층이 저는 중도층이라고 봐요. 중도층일수록 그 조국 사태로 상징되던 불공정, 특혜, 위선, 내로남불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그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민심 이반이 됐었고 저는 그게 그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밑바닥에 저는 그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거리를 두던 민주당이 다시 조국 신당과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그 중도층의 표심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국 신당과 연대하는 걸 보면서 다시 좀 그 정권 심판보다는 예. 민주당 심판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의 이 흐름을 잘 보면서 굉장히 그 깊게 고민을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상황만 보고 조국 혁신당 지금 막 지지율 비례정당 지지율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손잡다가 결국은 중도층 다 놓칠 수도 있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표님 네. 의견도 좀 궁금한데 조국의 강 얘기하는데 네. 조국 혁신당에서는 윤석열의 강을 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영향일까요? 좀 뭐 긍정적인 요소가 그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전반적으로는 악영향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치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어려워져서 조국 신당과의 연대까지 내지는 느슨한 연대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 연합위성정당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연합위성정당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을 끌어들였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진보당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중도층에서 이건 좀 과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지층에서도 느슨한 지지층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비판적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이럴 거면 아니 괜히 그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에 그 의석을 줄 거면 차라리 조국신당에 주는 게 사실상 우리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랑 오히려 색깔이 비슷한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 위성 비례정당, 연합 유생 비례정당이 실패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일 때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조국 신당과 손을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천 과정이 다 끝났을 때 우리의 공천이 중도층에게 내놔야 되잖아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붙일 제목이 없을 거다. 조용하고 뻔뻔하고 뒤에서 국민 속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도 이재명 당대표가 한 공천에도 제목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지역구 공천은 지금 사천 논란이 있죠. 근데 비례 공천은 예를 들어서 조국과 연대한다? 그럼 중도층이 볼 때 저기다가 우리가 윤석열 심판을 위한 표를 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물을 벗어 그 바가지에 담아야 되는데 저 바가지가 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네. 거기에 어떻게 물을 담겠습니까? 그래서 본선을 생각하면 저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조국 대표 두 사람 만남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듣고 오시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설주환 실장님,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인데 뭐 일단 여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에서도 사법구제가 목적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두 분 다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예.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조국 교수도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죠. 조국 대표도 2월 8일에 어떤 항소심 선고, 2심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조국 신당이 창당이 된 거거든요. 예. 만약 그때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조국 신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변수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변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국 신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하고 있는 비례연합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되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비례 정당이 위성 정당이 중도 확장은 아니에요. 둘 다. 조국 신당도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건 그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독재를 청산하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도 길다.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싸우겠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똑같은 구호를 누가 했었냐? 지난 겨울에 지금의 1월 달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새진보연합에서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빠르게, 민주당보다 더 강력하게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민주당의 어떤 비례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중도 확장성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